끝없이 펼쳐진 모래사막, 뼈대만 남은 건물, 그 속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총소리,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아이들. 2003년 세계 최강 미국과 전쟁을 치른 이후의 이라크입니다. 곧바로 이어진 10여 년간의 내전으로 사실상 온 나라가 망가져 지구상의 이름만 유지하고 있던 이라크는 전 세계인의 관심 밖으로 멀어집니다. 한국을 제외하고 말이죠. 당장 폐허가 된 이 땅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재건 사업이 가능하기는 할까? 내전이 끝났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이라크에서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바쁘니 그나마 남아있던 기업들도 내빼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하나건설은 이라크를 기회의 땅으로 여깁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전 세계 경제가 망가진 상황. 30여 년 전 한국의 외화벌이와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된 중동에서 한화건설은 신도시 수출이라는 원대한 법으로 제2의 중동붐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사막 한가운데 신기루 같은 프로젝트. 한화건설은 거짓말처럼 이를 실제로 이뤄냅니다. 우리나라 1개 신도시 중 하나인 분당급 규모의 10만여 명이 거주할 수 있는 비스마야 신도시의 탄생을 알리는 순간입니다. 총 사업비만 9조 원, 전 세계 건설사에 없었던 단일 건설사가 초대형 신도시를 짓겠다는 것이었죠. 사상 유례없는 대형 프로젝트인데다 전 세계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그것도 전쟁이 막 끝난 나라의 단순 인프라 사업이 아닌 상하수도, 도로 등이 복합된 한국형 신도시 수출에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한화건설의 제안형 사업이었던 만큼 시공과 마찬가지로 설계도 한국의 엔지니어링사가 맡았습니다. 건화인데요. 당시 권한은 도시단지계획부, 도로공항부, 교통계획부, 상하수도부 등 사실상 전사적 차원에서 비스마야 사업에 참여했던 만큼 지금도 한국형 신도시 설계 1호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당시 설계 계약금만 345억 원으로 단일 프로젝트 수주액 최고 기록은 여전히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비스마야 수주로 건화는 단번에 업계 순위 톱3의 엔지니어링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엄청난 성과 뒤에는 현장 엔지니어들의 끝없는 노고가 뒤따랐습니다. 당시 비스마야 설계의 총괄을 맡았던 홍경표 현 건화사장에 따르면 치안이 불안해 엔지니어들과 근로자들 모두 50도의 살인적 무더위 속에서도 방탄복과 방탄 헬멧을 착용하고 일해야 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설계 과정에서 이라크 발주처는 불안한 치안 상황을 의식해 벙커 같은 시설의 설치를 원하는 등 방어적 기능이 탑재된 중동 전용 신도시를 요구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크고 작은 포화 속에서도 두려움을 불사하고 큰 사고 없이 비스마야 프로젝트를 수행한 한국 엔지니어들에 대해 이제 이라크에서는 메이드 인 코리아에 대한 호감도가 매우 높다고 그는 말합니다. 비스마야 신도시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면서 인근의 중동 국가들도 한국형 신도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6년 쿠웨이트의 압둘라, 사우디아라비아의 다흐야 알푸르산 신도시 등이 제2, 제3의 비스마야 신도시로 해외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사우디의 경우에는 신도시가 이라크나 다른 중동국들처럼 단순 재건, 산업화의 일환이 아닌 구군이 걸려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인 만큼 한국 건설 엔지니어링사들은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이슬람교 70%를 차지하는 순니파의 가장 큰 형으로 걸프 지역 내 다른 중동국들의 사실상 대부나 다름없습니다. 사우디는 사우드 가문을 중심으로 한 절대 왕정 국가로 대부분의 중동 국가들은 같은 정치 체제를 갖추고 있고 사우디를 중심으로 뭉치고 있습니다. 참고로 또 다른 대국인 이란은 시아파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튀니지에서 발생한 민주화 운동인 아랍의 봄 사건 이후로 중동국 내에도 변화의 바람이 서서히 불고 있습니다. 실제 아랍의 봄 이후 일부 독재자들의 실각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절대 왕정을 유지해야 하는 사우디 입장에서는 불안한 정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또 하나 골칫거리는 석유의 가치 하락입니다. 아람코로 대표되는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의 석유 회사를 가진 사우디지만 대체 에너지 개발, 미국 셰일가스 개발 등으로 석유의 가치가 예전만 못해진 것이죠. 넘쳐났던 석유로 국민들이 왕정 통치에 대한 불만을 가지지 않게 살살 달래던 사우디 정부도 더 이상 블랙골드에 올인할 수는 없게 된 것입니다. 적자날 게 불보듯 뻔하니 세금도 더 걷고 혜택도 줄이고 할 테니까요. 대외적으로 불편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사우디 왕세자이자 실세인 무함마드 빈 살만은 사우디 2030 플랜을 발표합니다. 홍해 프로젝트가 그 핵심으로 몰디브와 같은 관광도시로 사우디를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힙니다.
22개의 섬에 공항, 요트 시설, 수천 개의 호텔 등을 지어 전 세계의 부호들을 유혹하겠다는 겁니다. 사우디는 엄격한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로 술도 못 마시고 부부가 아니면 같은 숙소에 하룻밤 잘 수도 없는데 관광을 자유롭게 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는 관광 비자도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바로 스마트 시티인 네옴시티의 개발입니다. 현재는 끝없이 펼쳐진 모래사막이 전부인 네옴 지역에 최첨단 경제특구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미 대부분의 중동국에서 산업체질 변화의 일환으로 화려한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조금 늦었지만 그만큼 상상을 초월하는 전세계 최대급 규모를 구상 중인데요. 서울시에 44배, 570조 원을 투입한다고 하니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 전 세계의 네로라는 건설 엔지니어링사들이 군침을 흘리겠죠. 그야말로 노다지 프로젝트인데 국내 건설 엔지니어링사들의 현 주소만 놓고 볼 때는 수주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나마 경쟁력을 갖췄던 시공 분야는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 수주의 적신호가 켜진 지 오래고 엔지니어링사들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글로벌사들의 높은 문턱에 사실상 입찰조차 어렵습니다. 하지만 새로워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화를 이뤄왔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매우 유리하거나 여건이 좋았던 적은 없습니다. 사실 아예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일단 규모가 워낙 초대형이다 보니 발주량도 많을 테고 메인 사업은 아니더라도 한국의 기술력이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옴이라는 지역이 가지는 의미도 우리가 수주하는데 나쁠 것이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네옴은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댄 지역으로 사업이 잘만 되면 그야말로 오랜 세월 끌어온 지역, 종교 갈등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정치 외교적 의미가 가미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서구 열강의 땅 따먹기 제국주의가 만들어낸 갈등에 대한 피로감이 높은데 신도시 하나 잘 만들면 반복되는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셈이죠. 이런 절체절명의 사업에 철저히 계약서에 의존하고 가격만 높게 부르는 글로벌 건설 엔지니어링사들의 모습은 사실상 그들에게 있어서 그 옛날 거드름 가득한 서구 열강의 그것과 다를 바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진정성 있게 다가오는 새로운 얼굴들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따지고 보면 이제 더 이상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의문을 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영상에서 봤지만 도로, 터널, 교량, 상하수도 뭐 하나 전 세계 최고 아닌 게 없었죠. 오히려 SOC 세트나 다름없는 신도시 분야에 세계 탑급인 메이드 인 코리아 상품을 한국형 도시 유치로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우디 입장에서도 크나큰 장점이겠죠. 시공에서는 중국이 씹어먹고 있다 해도 기술력은 처지고 다른 선진 엔지니어링과들은 너무 높은 가격을 부를 게 뻔하니 안 그래도 석유 거품이 빠지고 있는 중동국들에게조차 이제 버거워진 가격에 다른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글로벌 엔지니어링사들이 한국을 무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해외 점유율이 한 자릿대 머무는 미미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빠르고 잘 짓는 시공 기술에 합리적인 가격에 고도의 엔지니어링 기술력을 갖췄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인 특유의 문화로 계약서에만 한정되지 않는 친화력으로 건설 한류 기류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계속된 내전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프로젝트. 글로벌 엔지니어링사들의 높은 장벽을 넘어 반가운 수주 소식을 기원합니다.